우리가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에서 산을 엑시드를 갖다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하나가 볼레타일 휘발성 산, 또 하나는 픽스드 산이라고 했어요. 휘발성 산은 뭘 휘발성 산이라 그러죠? 오나 휘발성 산은 뭘 휘발성 산이라고 하지? 탄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이산화탄소도 휘발성 산으로 얘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호흡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ixed X는 뭐라 그랬죠? 대사에 의한 거였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인산, 그지? 포스페릭 엑시드, 그 다음에 세포의 무산소 호흡으로 생기는 락틱 엑시드, 케토 엑시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알코올 분해로 생기는 아세틱 엑시드, 아세틱 엑시드도 고정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 빠뜨렸어요. 아세틱 엑시드는 고정산에 아세틱 엑시드도 고정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앞 시간에 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결국은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중탄산이온 이런 것들의 양에 의해서 삼전기 밸런스가 이제 균형이 깨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성화가 되는 거고, 그죠? 바이카보네이트가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기성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로 어떤 pH 7.35에서 7.45의 pH가 변하게 되면 뭐 7.35보다 밑으로 가면 산성화 되는 거고요. 엑시도시스가 되는 거고 7.45 이상으로 가면 이제 알칼로시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주 0.1의 아주 내로우한 범위를 되게 중요시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pH.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세포 안과 바깥에는 버퍼, 어떤 버퍼를 갖다 놨죠? 프로테인 버퍼, 그치.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는 포스페이트 버퍼, 그다음에 세포 밖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로 조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화학적인 버퍼는 몇 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몇 시간, 며칠 동안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레날, 즉 신장에서 하이드로진 이온과 중탄산 이온을 재흡수하거나 내보내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그런 세 가지 버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균형이 깨졌을 때 이것을 보상하는지에 대한 기전과 산염기 밸런스가 깨졌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할 차례 맞지요? 맞나요? 했나? 했나? 할 차례죠? 레스피레이토리 시스템의 버퍼예요. 이거는
볼레타일 카보닉 엑시드, 휘발성 탄산의 레벨을 갖다가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외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알아두셔야 될 게 뭐였냐면 공식이었죠. CO2 플러스 H2O는 뭐야? H2CO3 탄산이 되고 이게 이쪽으로 와서 하이드로젠 플러스 중탄산이온 HCO3 마이너스로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시면서 뭘 계속 얘기했냐면 위크 엑시드라는 얘기와 위크 베이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로 제가 그냥 알기 쉽게 한다고 해서 포스페이트랑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혹은 카보닉 엑시드 탄산이온 같은 경우 하이드로젠이 하나인 거는 위크 베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이온 수소이온 두 개인 것은 위크 엑시드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프로테인 버퍼에서는 다르죠. 프로테인 버퍼는 양쪽 가지에서 아민기 NH2하고 그다음에 카르복실기 COOH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로 치면 NH2는 뭐가 돼야 맞아요? H가 두 개니까 위크 엑시드야 되지만 얘는 위크 베이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위크 엑시드의 개념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하이드로젠 이온을 릴리즈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애. 혹은 OH-를 더할 수 있는 애, 붙일 수 있는 애로 위크 엑시드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프로테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프로테인의 끝부분에 양쪽에 있을 때 한쪽에 NH2가 이렇게 아민기가 붙죠. 얘는 결국 뭐를 붙일 거냐면 이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그냥 COOH 카르복실기예요. 카르복실기는 딱 보니까 OH가 있으니까 얘 뭐로 착각하기 쉬워요? 위크 베이스를 착각하기 쉬운데 얘는 뭘 붙일 수 있냐면 OH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위크 엑시드가 되는 겁니다. 위크 엑시드 이해했나요? 그리고 위크 베이스는요. 반대로 하이드로젠 이온을 붙이는 거예요. 혹은 OH-를 내보내는 애죠. 릴리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탄산이온은 중탄산이온은 뭘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하이드로젠을 붙일 수 있으니까 중탄산이온 자체는 뭐라고? 위크 베이스입니다. 대신 반면에
H2CO3예요. 탄산이죠. 탄산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뭘 내보낼 수 있지? 수소이온을 뭐 있어? 릴리즈 할 수 있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얘는 위크 엑시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H2O3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위크 엑시드와 위크 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은 위크한 엑시드는 어떤 애랑 같이 붙어야 되겠어요? 강한 베이스를 만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크 베이스는 뭘 만나요? 강한 엑시드를 만나야겠죠. 이걸 베이스로 깔고 갑시다. 그리고 이 카보닉 엑시드와 카보닉 엑시드, 이산화탄소는 휘발성 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그 폐에서 CO2를 제거하는 거 하고요. 호흡 만들거나 하는 거,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제거하는 거. 그래서 평소에 호흡 계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그 비율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농도는 CO2, 하이드로젠, O2 레벨은 항상 화학, 케모 리셉터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측정된 거는 호흡 중추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호흡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 CO2의 변화예요. CO2 변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CO2 레벨이 희한하게 35mm Hg, 미리미리 머큐리, 그 다음에 에서 45mm 머큐리로 조정이 됩니다. CO2 레벨. 뭐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죠? 외우기 좋으라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머큐리에서부터 45mm 머큐리로 정상 레벨 CO2. 이거는 이제 산소 CO2 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PCO2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이 농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탄산의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산은 결국 나중에 또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중탄산이온으로 하고 하이드로젠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탄산이 정상적인 레벨에서 탄산이 1이라면 바이카보네이트는 20배 정도를 갖고 있어요. 1대 20의 비율을 갖고 뭐가 탄산과 중탄산이온이 1대 20 정상적인 레벨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 도포는요 몇 분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반응을 금방금방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률,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가 변하게 되면, 어브노멀하게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 표하고 같이, 공식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양의 CO2가 바깥으로 나왔어.
여러분들은 CO2는 휘발성 산의 하나니까 산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산성화 되겠어. 알칼리성 되겠어. 산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알칼리성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CO2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CO2 분압은 떨어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CO2 분압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5mmHg의 머큐리에서부터 45mm 머큐리가 정상인데 35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공식에서 보면 화학식은 어디로?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줄어들어요? 중탄산이온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이드로겐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젠 이온이 줄어들게 되니까 pH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반대 작용, 숨이 덜 나가. 호흡수가 감소됐어. 뭐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뭐 폐에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적다든지 덜 나가게 되는 거죠. 쌓이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쌓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쌓인다는 얘기는 분압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화학식은 케미컬 리액션은 오른쪽을 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물은 항상 많이 있죠. 얘랑 결합해서 뭘 만들어내요? 탄산을 만들어내고 탄산의 양이 많으니까 얘가 바이카보네이트하고 수소이온으로 다시 변화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H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호흡률과 관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네. 있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 이 CO2 플러스 H2 이거 탄산 만드는 거 얘기했었죠. 항상 적혈구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중탄산이온을 바깥으로 내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중탄산이온. 그 다음에 CO2. 그래서 호흡계를 통해서 만약에 호흡률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나가게 되면 블러드에서 자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혈중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오다 보니까 뭐도 줄어들어요? 탄산도 줄어들게 되고 하이드로젠 이온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pH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칼리성 되는 거죠. pH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호흡이 늦다라는 얘기는 나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적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쌓이겠죠. 그래서 블러드의 CO2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CO2 레벨이 올라가니까 탄산도 많아지게 되고 탄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이드로젠 이온 수소이온들이 늘어나게 돼서 pH는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인 버퍼로 이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이드로젠과 바이카보네이트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키드니에서는 하이드로젠 이온을 내보내고 뭘?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을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죠? 각각의 세포가 달랐어요. 하이드로젠 이온을 내보내는 타입 A 인터칼레이트 셀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를 데리고 들어올 애들은 뭐라고 그랬죠? 타입 B 인터칼레이트 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장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절을 해줘야 실질적인 농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이카보네이트 버퍼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단백질, 프로테인, 포스페이트 있지만 여기서 세포 외에서 일어나는 거 대표적으로 중탄산 버퍼입니다. 중탄산 버퍼. 그래서 중탄산 이온은요 엑시드 산을 갖다 붙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탄산을 만들었. 산을 붙였다는 얘기는 결국 지수 하이드로젠 이온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죠? 하이드로젠 이온을 붙여서 그리고 탄산을 만들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수소 이온을 갖다가 하이드로젠 이온을 애드하니까 중탄산 이온은 뭘로 들어가요? 위크 베이스 엑시드 베이스. 그 다음에 탄산은 뭘 붙여요? 베이스를 붙여. 염기물질을 붙여서. 이렇게 되죠. 중탄산 이온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위크 X가 됩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OH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이퍼 벤틸레이트가 있어요. 과다 환기죠. 과다 환기. 이때 과다 환기가 일어날 경우 다음 변수들 뭐예요? 블러드의 CO2, 그 다음에 블러드의 하이드로젠 컨센트레이션, 블러드의 pH 이런 변수들은 증가되냐 감소되냐 똑같이 되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벤출레이션 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산화탄소가 졸라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선 이산화탄소가 나가면 하나씩 A부터 봅시다. 블러드 CO2는 어떻게 돼요? CO2 분압은 높아져. 떨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하이드로젠, 수소이온의 농도는 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pH는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야죠. 알칼로시스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문제 내면 딱 틀리기 좋구만. 거기다가 D번 해놓고, 이산화탄소, PCO2에 대해서 숫자를 써도 되겠네. 45 미리미리 머큐리 HG 머큐리고 이상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답을 골라낼 수 있겠네. 그죠? pH가 떨어지면 상위성. 지금 이산화탄소 레벨이 줄어들면은 산성화되는 거죠. 산성화된다는 얘기는 pH가 떨어지는 거죠. 이해했나요? 다련? 다련 이해했어? 이해했습니까? 그걸 더 pH는
pH가 그러니까 pH가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산성화되는 거죠. 산성화되면 숫자가 더 적어지겠죠, 그죠? 그죠? 네. 다른 분들은 다 이해했죠? 서윤 이해했지?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엑시드하고 베이스들이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맨 먼저 작동하는 게 이제 케미컬 버퍼예요. 얘는 아주 빨리빨리 일어나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pH의 변화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예요. 몇 분 안에 일어나요. 결국은 제대로 조절하려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레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온들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프로테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버퍼, 포스페이트 버퍼가 있었는데, 얘들은, 하이드로젠 이온을 갖다가 붙이거나 릴리즈, 그러니까 애드하거나 릴리즈해서 몇 초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구성은 이크 베이스하고 이크 엑시드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는 뭐 하는 거예요? 과도한 하이드로젠 이온을 바인딩, 애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엑시드는 뭐 하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이온을 갖다가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프로테인,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포스페이트 버퍼에서 뭐가 위크 엑시드고 어떤 게 위크 베이스인지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죠? 수와 헷갈리나? 뭐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뭐. 동안 헷갈리나? 지금 대답 안 하는 친구들은 다 그 화면 꺼놓고 딴 데로 간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제인이, 현서, 듣고 있는 거 맞아? 미안. 얼굴도 한번 보여주면 더 잘할 텐데. 요즘에 동아리 과대가 얼굴을 안 보여줘. 뭔 일 있네벼. 음. 그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케미컬 버퍼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버퍼가 있어요. 프로테인, 포스페이트, 바이카보네이트. 각각 프로테인은 셀 안과 밖이죠. 셀과 블러드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포스페이트는 셀 안에서, 바이카보네이트는 세포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키드니 혹은 레스피레이터 시스템에서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다르죠.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죠? 셀 아닌지, 셀 바깥인지, 셀 안과 블러드인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어. 근데, 이런, 버퍼 산과 염기, 엑시드하고 베이스의 양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도하게 되면 산과 염기가 갈라서 깨져가지고 엑시드 디스터번스를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버퍼로서 충분하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면 양이 한정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은 뭘로 뒤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엑시드 베이스드 디스터번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미칼 버퍼가 빨리 달려들어서 몇 분 안에 하겠지만 이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인 버퍼는 언제까지 버티는 최후의 보루냐면요. 키드니하고 호흡 계통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맨 먼저 밸런스가 가닥의 엑시드 베이스가 이상해졌어.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케미컬 버퍼들이 달려들어서 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키드니하고 호흡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될 때까지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하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 케미컬 버퍼 시스템 혹은 뭐 이런 것도 초과하게 되면 디스트러번스 장애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이 케미컬 버퍼는 피지올로지컬한 거, 화학적인 버퍼는 이 프로테인 포스페이트 바이카보네이트고요. 생리적인 피지올로지컬한 거는 뭐냐면 레스피레이토리 레날 이 두 가지가 이제 뭐예요? 비주얼 생리학적인 어떤 완충 체계 버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케미컬 버퍼는 호흡계통은 키드니에서 완충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지 이해했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예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맨 먼저 프로테인 버퍼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셀과 플라즈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셀룰라 프로테인, 플라즈마 프로테인, 헤모글로빈, 단 CSF는 아닙니다. 플라즈마지만 CSF는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pH의 변화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우리 케미칼 버퍼의 전체 바디 플루이드의 4분의 3 정도의 양을 얘가 담당하고 있어요. 겁나 많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단백질, 아미노산의 양쪽 끝에 아민 그룹과 그다음에 카르복실 D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민은 NH2인데 왜 양연기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붙인다고? 하이드로젠을 애드해서 약한 산인 암모니아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카르복실은 OH가 있음에도 뭘 애드해요? OH-를 애드해서 그죠? 물로 만들어내고 이 COO- 약 염기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민 그룹은 위크 베이스로 역할을 하고 강산을 갖다가 버퍼하고요. 카르복실기는요 위크 엑시드로 작용해서 스트롱 베이스를 갖다가 버퍼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서윤 오케이. 동환이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지 뭐.
여기서 CSF가 제외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CSF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뇌책수액에는. 그래서 없고요. 그다음에 세포 내 단백질, 그다음에 혈장 내에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죠. 얘들.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적인 이 케미컬 볼포는요 스폰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랍니다. pH가 감소하면 케미컬 볼포가 수소이온을 축 빨아들이고 그죠? pH가 상승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케미컬 볼포에서 수소이온을 이렇게 바깥으로 방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가 정상 범위 내에서 7.35에서 7.45mmHg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스페이트 볼포예요. 인산이온 포스페이트, 인산이온 완충 체계입니다. 이거는 세포 내에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세포에서 발생하는 메타볼릭한 산을 갖다가 볼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얘도 마찬가지로 위크 베이스와 위크 엑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크 베이스는 하이드로젠 1수소네 1수소 포스페이트,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위크 엑시드는요, 수소가 2개인 다이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로 구성됩니다. 원래는 그냥 하나로 돼 있을 때는 인산염이 3, 3 마이너스였죠. 그쵸? 근데 하이드로젠이 하나 붙이니까 얘는 둘로 바뀌게 되고 2개가 붙으니까 하나로 바뀌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들이 산과 강산, 스트롱 엑시드와 스트롱 베이스를 만나게 되면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H이온이 하나인 거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이드로젠 이온을 붙이죠. 그래서 2개로 만들죠. 그래서 약산 바이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되고 강염기 OH- 이온을 갖다가 야간 엑시드에 붙이니까 물이 만들어지고 얘는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가 돼서 약염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볼포 시스템이에요. 바이카보네이트는 중탄산이온 완충체계라고 합니다. 얘는 어디서 중요한 거냐? CSF에서 중요한 볼포 시스템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크 베이스, 위크 엑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크 베이스는요, 바이카보네이트가 되고요. 위크 엑시드는요, 카보닉 엑시드가 됩니다. 마찬가지 앞에서 본 것처럼 약염기 위크 베이스는 뭘 붙여요? 강산 스트롱 엑시드를 붙여서 탄산을 만들게 되고, 그렇죠? 탄산은 OH- 약 강한 염기를 붙여서 약염기를 만들게 되고 물로 내리게 됩니다. 요약하면 포스페이트 볼포 시스템은 세포 속에서 대사산을 갖다가 완충할 때 필요하고요. 중탄산 이온 볼포, 중탄산 바이카보네이트 볼포 시스템은 혈액의 pH를 완충할 때 되게 중요해요. 혈액. 결국 CSF에서도 뭐라고?
CSF에서도 결국 블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러드. 혈장이죠. 혈장을 갖다가 버프할 때 바이카보네이트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인 버프는 세포 내, 그 다음에 혈장, 플라즈마 모두 완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미컬한 세 가지 버퍼가 완충을 하는 동안에 pH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런 동안에 키드니에서 하이드로젠 이온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의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미컬한 버퍼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완충 능력이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엑시드 베이스 디스터번스가 되는 겁니다. 디스터번스. 오케이, 이해했나요? 안정 이해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케미컬 버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케미컬 버퍼는 어디에서 작동을 하니? 프로테인 버퍼는요, 우리 몸 전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 내, 세포 외, 그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버퍼는 세포 내, 세포 외, 세포 내,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버퍼는 세포 외에요. 특히 혈장.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프로테인 버퍼 전체 안과 밖, 포스테이 버퍼 시스템, 세포 내 대사산을 주로 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세포 외 플라즈마에서 한다고 얘기했고요. CSF는 제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또 할 거는요. 엑시드 베이스드 디스터번스예요. 엑시드 베이스드 디스터번스는 뭐라고? 화학적인 완충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일어나는 걸 디스터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어요. 화학적인 디스터번스가 생겼어. 그럼 우리 몸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호흡, 레스피레이토리나 컴펜세이토리 뭘로 해요? 레스피레이토리 시스템이나 뭘로? 레날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컴펜세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면 뭐가 된다? 엑시드 베이스드 임밸런스 상태가 됩니다. 불균형. 그래서 용어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산염기 장애, 산염기 얘는 보상, 얘는 산염기 불균형으로 명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성 산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성 알칼리증도 있어요. 우선은 호흡성 산증이 뭔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원인, 엑시드 베이스드 임밸런스가 생기는 원인들을 얘기합니다. 왜 애들한테서
또한테서는 호흡정 산증이 위험한지 대해서 취약한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또한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를 정의하고 얘들이 어떻게 엑시드 베이스 임밸런스 타입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호흡성 산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메타볼릭한 게 있어요. 호흡 때문에 생기는 레스피레이터리 때문에 생기는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가 있는 반면에 메타볼릭하게 생기는 엑시드 베이스드 디스터번스하고 호흡 때문에 생기는 엑시드 베이스드 디스터번스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볼릭하게 결국 산증이 되거나 알카리증이 되는 이런 타입, 임발란스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신장과 레스피레이터리를 통한 컴펜세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레스피레이터리 때문에 생기는 산증과 알칼리증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볼릭하게 생기는 산증과 알칼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피레이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뭘로만 보상할 수 있냐면 레날로만 보상할 수 있어요. 레날로만. 그 다음에 메타볼릭하게 생기는 산증은요, 뭘로만? 호흡으로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중요한 이제 측정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 랩에서 측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HCO3, 탄산과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이 농도 비율이 참 중요해요. 탄산이 1이라면 바이카보네이트는 20이라는 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는 호흡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호흡. 레스피레이터리.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를 조절하는 거는 뭘로 조절할 수 있냐면 레날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레날. 근데 얘는 뭘로 들어가요? 위크 엑시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중탄산은 위크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원이 이게 올라가게 되면 호흡성 산증이 되는 거고요. 탄산이 떨어지게 되면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이카보네이트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메타볼릭한 알칼리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게 되면 메타볼릭한 산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호흡성 알칼리나 산증이 있으면 뭘로 조절을 한다? 요거 레날로 조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볼릭한 산증, 엑시도시스나 알칼로시스가 있으면 뭘로 조절할 거니? 호흡으로 조절할 거예요. 당연히 호흡성 산증이 생겼는데 호흡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호흡으로 산증이 생겼으면 레날로,
호흡으로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 그러니까 레스피레이터리 엑시도시스나 레스피레이터리 알칼로시스가 생기면 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레날 시스템을 통해서 컴펜세이션 하는 거고요. 그다음 메타볼릭하게 산증, 엑시도시스나 메타볼릭한 알칼로시스가 생기면 뭘로 조절한다고? 컴펜세이션 한다고? 호흡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disturbance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disturbance. 케미컬 버퍼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죠. 그럼 disturbance의 원인이 뭐니? 심하게 보미팅이 되면은 어떤 증이 생겨요? 알칼리증이 생겨요? 산증이 생겨요? 저 HCl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럼 다이아리아 하면 바이카보네이트가 쫙쫙쫙 나가니까 뭐가 돼요? 알칼리증. 다이아리아는 잔증이겠죠, 그쵸? 왜? 바이카보네이트 약 염기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니까 생성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아베트, 당뇨는 왜? 당뇨는 왜 그러죠? 다리언이 잘했어. 산성노폐물이 많이 생겼어. 그치. 당뇨 환자는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타입 1 당뇨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이 부족해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하고 ATP, 글루코스가 결합을 해서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글루코스, 당이 세포로 못 가. 그쵸? 그냥 혈중으로 돌아다녀요. 세포로 못 가니까 뭘 못 만들어요? 당이 없으니까 ATP를 못 만들잖아.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지방을 이용해요. 지방을 태워요. 그럼 지방을 태우면 부산물로 뭐가 생긴다고? 왜 그래. 락틱 엑시드, 포스픽 엑시드, 케토 엑시드, 케토산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다이어트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고지방 막 먹고 탄수화물을 거의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케토산이 만들어져 갖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메타볼릭한 엑시도시스 산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케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 레벨을 자꾸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위험합니다. 그 다음 엠페지마는 뭐예요? 폐기종이네. 폐기종. 얘는 폐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잔기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잔기량이 많아져. 잔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산증이 되겠죠. 산증. 그다음 뉴모니아, 폐렴이 생겼어. 폐렴이 생기면 숨을 잘 쉬어요, 못 쉬어요? 잘 못 쉬죠. 그죠? 호흡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혈염에 의해서 쌓이게 되겠죠. 그죠? 산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레인 스템의 트라우마, 뭐 브레인 스템 쪽에 뭐 뇌출혈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거나 그러면 브레인 스템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그죠? 그 중추가 이제 손상이 됐을 때 호흡률이 빨라지게 되면은 많이 내보내면은 알칼리증이 되고 호흡률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산증이 되겠죠. 그렇죠? 보셔서 그다음에 신장 자체가 고장이 나서 하이드로젠 이온을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내보내면 알칼리증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제흡수를 하이드로젠 이온을 제흡수하거나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을 제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컨제스티브 우려성 하트 페일리어 심장이 꾹꾹 꽉꽉 잘 못 짜주니까 피가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는 얘기는 세포 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많이 공급을 못 한다는 데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알칼리증이 됐어. 이산화탄소 늘어나니까 산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이산화탄소가 둘 다 부족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이산화탄소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한 상태. 그 다음에 안티다이유레틱이나 다이유레틱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이뇨제를 일부러 줘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혈압을 떨어뜨려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물로 뭐가 많이 나가냐면 소변으로 하이드로젠 H이온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먹게 되면 뭐예요? H이온이 많이 나가니까 알칼리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스터번스가 산증 알칼리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답은 엑시도시스가 되니 혹은 알칼로시스가 되니에요. 엑시도시스는 pH가 7.35보다 떨어지는 거, 알칼로시스는 7.45보다 높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가 결국은 지금 최연이로부터 질의가 들어왔어요. 엠피제마 폐기종에서 잔기량이 많이 나오는 산증인가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남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산성화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면 알칼리증이 되지만 안 나가고 쌓이게 되면 산증이 되는 거죠. 그 공식을 잘 보세요. CO2 플러스 H2O 공식 있죠? 이해했죠? 오케이. 이해했으면 됐지 뭐. 그래서 그 3년기 디스터번스 봅시다. 결국은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 버퍼 시스템이 용량을 갖다가 초과할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케미컬 버퍼 용량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것을 디스터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pH가 정상 레벨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라는 것은 7.35에서 7.45mmmer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엑시드 베이스드 디스터번스는 케미컬 버퍼의 완충 능력이 초과돼서 혈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죠.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렇죠? 그거를 디스터번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컴펜세이션은요. 이제 뭘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출동이다. 출동. 뭐가 출동해요? physiological purpose.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respiratory 그 다음에 신장에서 일어나는 레날입니다.
그래서 pH를 갖다 정상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컴펜세이션을 한다고 하지만 컴펜세이션은 뭘 맞추기 위한 컴펜세이션이냐면 pH만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pH.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중탄산 이온, 아니 중탄산 이온 농도하고 그다음에 탄산, 카보닉 X 농도 1, 바이카보네이트 20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컴펜세이션 시기에는요. 이 두 개가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pH만 맞추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H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저울로 표시가 나올 건데 그걸 잘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컴펜세이션이 안 되면 결국 uncompensated disturbance가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피지올로지컬 시스템이 충분하지 못해서 pH를 갖다 정상으로 돌려줄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ncompensated 혹은 partially uncompensated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uncompensated disturbance가 되게 되면은요, 이거는 다시 지속적인 pH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뭘로 간다고? 엑시드 베이스드 인발란스 불균형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 상태가 또 지속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 돼요. 중재가 없게 되면, 치료가 없게 되면. 그래서 pH가 7.0 미만, 7.0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7.7 중재 없이 이상으로 가면 몇 시간 내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내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진 상태를 우리가 엑시드 베이스드 임발란스라고 얘기합니다. 임발란스. 그래서 disturbance, compensation, uncompensated disturbance, 엑시드 베이스드 임발란스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동안 냉냉냉냉.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에 대한 문제점부터 임밸런스에 대한 거 하고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이 타입들은 어떻게 우리가 컴펜세이션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